1993년 개발도상국으로는 최초로 국제박람회기구 BIE의 공인을 받아 대전 엑스포를 개최하고 2012년 전남 여수에서 두 번째 인정박람회를 개최한 대한민국. 이번에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도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나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 그 치열했던 여정이 만든 기록을 만나보겠습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총 12개국을 방문하고 91개국 455명과 만나고 140여 차례 양자회담을 진행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 대한민국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구 409바퀴를 달려왔는데요. 그 속엔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Thank you. 전 세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에 주목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올림픽과 같이 중요도로 인식하면서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기존의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또한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외교를 총력적으로 펼쳤다고 봅니다. 한국이 정말 그 2030년 그 엑스포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또 전 역량을 지금 그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또 그만큼 충실히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그 인상을 받게 되겠죠. 하나하나의 회담이 다 중요하고 그러한 과정이 씨앗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펼쳐온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외교. 어떤 전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보와 에너지 위기를 겪는 유럽 지역 국가들. 우리나라의 뛰어난 무기와 원자력,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높은 유럽 국가들과는 안보와 방산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에너지 공급망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최첨단 기술,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행사 유치단은 그러한 한국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갖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공간과 연대 능력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한국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국가들. 우리나라와 실질적인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과는 교역과 무역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더욱 관계를 돈독히 만들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전 경험과 도움이 필요한 태평양 도서국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는 천연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펼쳐온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일단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 중요한 그 이 어떤 의제를 또는 그 현안들을 타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그 각 정상들 간의 얼굴 익히기, 그 다음에 일단의 친교의 네트워크를 쌓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이 보다 보면 또 그쪽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그 이 해당 회원국들의, 투표를 할 회원국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짧은 시간에 어느 나라와 만나는 게 단지 그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 조율과 아젠다 교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직접 만나야지만 이 설득이 가능해지는 분야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나오기 때문에 1대1 만남이라는 것은 그 시간 이상의 가치를 혹은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컬처 신드롬은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린 BIE 총회 4차 프레젠테이션. 이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가 문화 엑스포가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The World Expo Busan will be a cultural expo. Cultural diversity will be respected. Everyone will be equally treated. It will be an expo where every nation can freely express its unique culture, tradition, and skill. K-웨이비가 갖고 있는 힘은 직접적인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라기보다는요,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간접적인, 우리가 말한다면 소프트 파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그 회원국들이 돌이켜 볼 때 한류가 갖는 힘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니까 그 K의 한류라든지 K-웨이브라든 한류라든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어떤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부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각국에서는 다양한 K문화 공연과 행사가 진행됐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각국의 정상들과 BIE 총회 실사단에게는 우리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The impression has been there throughout the whole trip. The project is well prepared. 엑스포라는 것 자체가 경제라든가 과학 기술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화적인 어떤 브랜드 파워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이 한류의 인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어떤 그 친숙성, 친화력,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세계에 상당 부분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 엑스포 유치에는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떤 국제적인 화합의 장이라든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국력이 있고, 또 그만한 조직 능력을 갖추었고, 또 세계에서 오는 여러 손님들을 이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국민적 역량이 성숙되어 있다는 걸 이미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지금 흔히 얘기되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가치하고 직결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마 세계 입장에서는 한국이 충분히 그 엑스포를 유치할 만한 국력과 자격을 갖춘 국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외교 상대국을 태평양 도서국과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다가서면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특히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41개 국가의 릴레이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된 9개 국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지 태평양 도서국이라든지 서인도 제도 국가들은 사실은 과거에 우리 외교에 어떤 역량이 발휘되는, 투사되는 그러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2030 부산 엑스포를 앞두고 그 나라들의 표를 얻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떤 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국가들이 한 70표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로부터 한 절반 정도를 확보해야지 지금 가장 세를 발휘하고 있는 사우디와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전략적인 외교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는 모든 회원국이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국가들이 우리에게 표를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거하고 뭐 도움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국가들하고도 정상회담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 정신에서 얘기한 우리가 이익에 따라서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익뿐만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동참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국가들하고도 협력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거기도 하고요.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미 17개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들도 회원국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내외에서의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2030년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가치를 통해서 공통의 가치를 지향을 하면서 정말 평화롭고 공동의 번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또 분기점이기도 해요. 그런 시점에서 한국이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바로 글로벌 중추국가가 완성되어 나간다는 또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2030 부산 박람회가 개최가 된다면 50만 명의 고용이 창출이 되고 61조 원의 경제 효과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경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외교적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광범위한 그 의제를 다루는 그 등록 박람회를 갖다가 개최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경제적 외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고 국제 행사를 많이 유치한 한국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내용의 국제 환경의 도움, 이것이 더 우리한테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승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합니다.